양로원에 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내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에 따라 건강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결국 양로원이나 요양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로원에 가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64세의 박정순 씨 가명입니다. 수도권에서 교사로 정년 퇴직한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씩 건강 문제나 인지 기능 저하로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절대 양로원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스스로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걷는 힘 유지, 인지 기능 보호, 생활환경 최적화였습니다. 1. 걷는 힘 유지. 다리 근육은 노년 자립의 열쇠. 걷는 힘, 즉 하체 근력은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 씨는 자신보다 먼저 요양원에 들어간 친구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실감한 것입니다. 박 씨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방법으로 하체 근력 유지를 생활화했습니다. 1.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하기. 2. 계단을 엘리베이터 대신 오르내리기. 3. 주 2회 이상 스쿼트 20회씩 반복하기. 4. 실내 자전거 타기 또는 산책로 걷기 병행하기. 5. 무릎에 무리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 병행하기. 6. 평형 감각을 위해 요가, 태극권 배우기. 7. 활동량을 기록하여 동기부여 유지하기. 8. 바른 자세와 걷는 법 교정하기. 9. 단백질 섭취량 늘리기. 두부, 생선, 닭고기 등. 10. 무릎 통증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 빠르게 물리치료 받기.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박 씨는 6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 없이 하루 1만 보 이상 걷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연령대 지인들과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산을 오르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인지 기능 보호. 치매 예방은 곧 자유로운 노후의 열쇠. 박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는 치매였습니다. 치매는 단지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 요양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인지 기능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1.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뇌 자극하기. 2. 간단한 일기나 감사일기 쓰기로 기억력 유지하기. 3. 매주 한 번 새로운 책 읽기. 4. 퍼즐이나 스도쿠 같은 뇌훈련 게임 즐기기. 5. 새로운 기술 배우기. 예 스마트폰 활용, 온라인 뱅킹 등. 6.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 자주 나누기. 7. 가족과의 전화 및 영상통화 정례화하기. 8. 사회적 모임 참여. 문화센터 수업, 동호회 등. 9. 오메가3, 비타민 B군 등 뇌건강 보조제 섭취. 10. 1년에 한 번 이상 치매 예방 검진 받기. 그녀는 특히 손으로 쓰는 활동이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매일 직접 가계부를 쓰고 시도 적어보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또한 성당의 성가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과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생활환경 최적화. 노후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 필요하다. 박 씨는 노년에도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사는 환경을 재점검하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한 후 병원 입원과 요양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실시한 생활환경 최적화의 10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실, 부엌 등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2. 방과 복도에 간접 조명 및 센서 등 설치. 3. 화장실 손잡이 설치 및 좌변기 높이 조정. 4.
침대 높이를 무릎 높이로 맞추어 낙상 방지. 5. 문턱 제거 및 바닥 평탄화. 6. 보일러, 온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점검. 7. 조리대 높이 조정 및 자동 가스 차단기 설치. 8.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사용법 메모 부착. 9. 약 정리함 활용하여 약 복용 오류 방지. 10. 정기적인 소방, 전기 안전 점검. 박 씨는 실제로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한 이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생활용품의 위치를 눈높이에 맞추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박정순 씨의 변화와 결심. 박 씨는 이런 3가지 실천을 통해 스스로 나는 이제 양로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걷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며 자신의 집을 안전하게 정비한 덕분에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친구들에게도 소개하며 서로 도우며 준비하는 노후 자립 모임을 만들어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 가능한 노후 준비 방법을 보여줍니다. 걷는 힘과 인지 기능, 그리고 생활 환경은 결국 우리 노년의 자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양로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키워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국가도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의 기반을 스스로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2다리가 노년의 자유를 지켜줄 열쇠입니다.